2024년 5월경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스트레스와 낙인을 완화시키고 LGBT 개인의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동성 커플은 미혼 커플에 비해 긍정적 기분이 더 좋고 스트레스가 낮으며 우울 증상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약 20년간의 추적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해질까요? 네, 안녕하세요.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리얼 망상, 각자의 엘력을 극한으로 발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리얼 망상 컨텐츠를 함께 진행할 게스트는 오랜만에 뵙는 초대 손님, 목소리와 딕션이 정말 매력적인 분이죠. 닉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자주 뵐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인트로와 함께 저희가 이번에 리얼 망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게릴라 안에 작은 코너를 만들어서 닉님이랑 앞으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리얼 망상이라는 컨텐츠를 제의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어, 너무 지금 이 진행하시는 운파님께서 저를 잘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각 게스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를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 이 리얼 망상. 아, 정말 저의 삶과 망상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정말,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든 거는, 사실 첫 번째 녹음을 했을 때, 조금 힘이 바짝 들어가 있어서, 네, 제가 다시 듣는데 되게, 다시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 근데 리얼 망상은 좀 편하게, 네, 평소의 호흡을 가져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각자 뭔가 되게 포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전화 처음 이제 저희 게릴라에 나왔을 때 보여지고 싶은 추구미가 되게 학술적이고 모범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well educated 게이가 아니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아, 제가 그 쭈구미를 상정하고 이제 진행을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또 친구는 또 저한테, 야, 이거 호모 학술대회 같다, 야,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저도 맞아요. 네, 그런 잠재? 아니요, 추구미가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얼 망상으로 좀 살짝 쉬어가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도 할 거고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그 홈학술 너무 워딩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또 다른 주제로 또 우리 닉님과 함께 호모학술회 컨텐츠도 계속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 친구 정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친구인데, 이 이름이 채택되면 한번 알려야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아이디어 제공해주신 분께 제가 또 감사 인사 드려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각 플랫폼별로 그 조회수를 그 관리하고 그거를 구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자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닉님 주변에 광고를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어, 어디서 그런 점을 깨달으신 거죠? 일단 그 닉님 에피소드로 유입된 인구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조회수가 사실 1화 조회수가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제일 먼저 눌러보는 게 1화거든요. 네네. 근데 1화 조회수를 닉님이 따라잡기 시작했다. 오, 업로드한 지 2주 만에 따라잡았다. 그래서 이 성장세 근데 항상 그 그래프가 갑자기 확 칠 때가 있어요. 닉님의 조회수가 확 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네네. 보통 닉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은 오늘 친구 만났는데 이거 나 팟캐스트 한 거 얘기했다 하면 그날은 무조건 한 두세 명. 아마 그게 딱 닉님이 만난 친구의 규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크를 찍어가지고 그렇구나. 주변에 정말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조회수를 위해서 닉님과 평생 함께 해야 된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아, 평생 함께 해주신다는 말 너무 기쁘고요. 사실 제가 뭐 아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고 뭐 다 보는 사람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씩 얹은 거죠. 뭐 나 이런 거 너무 한다. 좋죠. 네. 너무 좋죠. 이렇게 또 우리들의 그 팟캐스트를 또 선교하고 포교하고 우리들의 정신을 알리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망상 주제죠. 리얼 망상으로 선택한 주제는 결혼이에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게이라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묶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리고 결혼을 굳이 꼭 첫 주제로 고른 이유도 닉님이 게스트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망상을 했을 때 이제 닉님은 분명히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뭐 법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뭐 해외 나가다든지 아니면 뭐 미래의 합법화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꿈꾸고 있고요.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우리 앞으로 차차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배경에는 일단 닉님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리고 게이로서 소울메이트와 함께 뭐 여생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낭만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아시는군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상했을 때, 아, 닉님이랑 얘기하면 정말 행복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일단 주제를 정해봤고요. 네. 그리고 인트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인트로가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LGBTQ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연관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정말 결혼하면 행복해질까요? 근데 연구에서 만약에 행복을 긍정적 기분의 상승과 스트레스의 감소로 정의한다면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결혼이 행복을 만들어 준다라는 명제는 사실 아닐까요? 저는 이 연구 결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구라는 게 각자 어느 정도 실험자가 물론 이게 객관성이 유지돼야 되긴 하겠지만 실험을 진행하는 주체자가 어느 정도의 주제를 상정하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란 이론을 상정하고 그거에 맞는 것을 뭐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약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분명 어떠한 외압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시선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연관성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폴리티컬 코렉니스로 대표되는 호모 프렌들리한 그 미국의 분위기가 그 연구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맞습니다. 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죠, 맞죠. 그럼 이렇게 결혼해서 다 기분 좋고 그러면은 뭐 동성뿐만이 아니라 이성애자인 분들도 결혼하면 뭐 행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추세 자체가 결혼하면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사람들 인식 자체가 물론 이게 구체적인 수치나 결과로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2024년에 발표된 미국에서의 논문은 동성 결혼은 스트레스를 줄인다. 부정적인 수치들을 낮춘다 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약간 다른 얘기 해도 되나요? 연결해서? 아, 네, 좋아요. 그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증가한다가 상관관계고 인과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기온 상승이 결국 그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범죄율 증가 이 두 가지를 인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둘 사이에는 교란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라는 마음을 먹기까지 그 둘 사이에 어떤 재정적인 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둘이 생각하는 어떤 관계의 믿음 이런 것들이 저는 교란 변수로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결혼이라는 어떤 그 제도 자체의 효력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변수들 당연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청 10년간 쭉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안 한 사람들. 근데 재정적 백그라운드나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형태는 똑같다고 할게요. 네. 그런 그룹 A가 있고 그 그룹 B는 똑같이 10년 동안 만났는데 한 2, 3년 차에 결혼을 했어요. 그럼 사실 이 두 집단의 어떤 공변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우리가 결혼만 달라진 컨디션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반복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저는 그런 걸 쓰지 않았을까. 아하,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했다. 그래서 결혼의 어떤 커절 이펙트만 어떻게 잘 측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안 읽어본 논문이긴 하네요. 네. 그쵸. 이제 교란 변수는 어느 정도 제한은 나름대로 공식을 썼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논문이 나왔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뭐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가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해서 결혼이 직접적으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미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동성 결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진짜 결혼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나의 파트너가 존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결혼의 큰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인 결합이니까. 이제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동성 커플로 비교했을 때가 좀 더 타당한 분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음, 왜냐하면 동성혼은 너무 당연시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압박도 그렇게 없잖아요. 뭔가 여자는 몇 살이 되면 결혼해야 되고 남자도 몇 살이면 결혼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나이대에 가정을 꾸려야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제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혼 그 자체가 인생에 미치는 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사회적으로는 이 논문이 안 맞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나름 또 제 안에 행복한 소녀는 맞아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뭐 결혼하면 스트레스 낮아질 수 있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 근데 이성 커플 결혼 같은 경우 말씀 주셨던 뭐 나이라든지 사회적 압박 분명히 교란 변수 작용할 거고 동성 커플은 아니니까 더 정확히 측정됐을 거다.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굳이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한다라는 말은 안 해도 되는데 해야 한다라는 말은 정말 뭔가 그 둘 사이에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닐까. 다른 요인들이 덜 고려된 것의 결과이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완전 서로 이제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망상력을 무럭무럭 키워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그렇다면 이미 얘기를 했죠. 같이 가볍게 소비 가능한 망상 컨텐츠를 다뤄보려고 하는 리얼 망상 시간.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왜 하고 싶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혼식 자체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우리 닉님의 망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이거 정말 재밌는 주제라 생각하는 게, 요새 정말 그 일반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저 코로나 이후로도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청첩장 모임 같은 데 가면, 그, 남자애들이 결혼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뭐 결혼식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저런 거 준비해야 되고. 아, 사실 나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잘 없고, 아, 뭔가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없지 않나? 아, 보통 부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최대한 맞춰주는 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닉님이 여자 입장이니까. 원래 결혼식은 신부의 행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닉님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결혼식 로망 당연히 있고요. 네. 먼저 로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결혼을 왜 하고 싶은지,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얘기를 딱 듣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먼저 죽었을 때, 음.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의 장례식이나 아니면 그 사후에 뭔가 그 사람을 추억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거를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만약에 제가 먼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죽었을 때 제 재산을 저는 그 상대방에게 다는 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부분 이렇게 주고 싶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 가진 재산은 없지만 기대소득을 생각했을 때 네. 얘기를 말한 거긴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그것도 망상이죠. 네.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병이 났을 때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고 저는 대체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면 그런 상대의 아픈 순간들에 음. 대해 좀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의 인생에 있어서 뭐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아픔이라든지 뭔가 나의 서포트가 공식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법적으로 내가 인정되지 못해서 그런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싫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럴 때 책임을 지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거의 한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만약에 그 사람 죽었을 때 제가 장례식에 입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한다 하면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다 그거를 밝힐 생각이신가요? 물론 그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일단 알겠어요. 네네. 일단 가까운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구들 정도는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의 존재를 알리겠죠. 아무래도 결혼식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테니까, 하객으로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 그쵸.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 결혼의 의의가 법적으로 책임진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인 결속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아니면 상대가 힘들 때 서로 법적으로 도움이 주는 건 정말 좋겠지만, 결혼으로 묶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무서운 입장? 좀 너무 무겁다라는 음, 생각이 있기는 해요. 거의 미래 여생을 같이 보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의 끝을 흐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단은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으로 넘어가면 결혼을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은지.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우선 말이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아이고, 벌써부터 아주 그냥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요. 우선 저는 근데 미국에서 결혼하는 거를 가정으로 하고 얘기를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네. 제도적으로 우선 가능하기 때문도 있고 나중에 뭐 미국에 몇 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낼 생각이 있어서 미국을 생각을 했고요. 특히 LA 바닷가에서의 야외 결혼을 하고 싶다가 야, 부자다, 분해 난다. 제 어떤 로망이고요. 특히 그 LA 바닷가라고 하면 상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리 올림픽 이번에 끝났을 때 그 빌리 아일리시가 네. LA 올림픽 홍보하면서 막 노래 불렀는데 그 바닷가에서 네. 딱 그렇게 네. 쨍하고 야자수가 좀 날리고 네. 그리고 햇볕이 좀 쬐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맑고 청량한 분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시야는 맑고 청량하되 대신에 이제 하객들 신발에 모래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피어 같은 곳에서 네. 눈으로는 청량하고 밑은 편안한 아, 오케이, 그런 오케이.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이상과 실리를 모두 잡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 좋아요. 아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요새 일반 친구들의 어떤 결혼식에서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네. 그 결혼을 좀 있으면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식전에 1시간 동안 비포 파티를 한다고 해요. 진짜 특이하다. 그래서 거기 야외 결혼식이었던 것 같은데 미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핑거푸드 같은 거 좀 집어 먹고 음, 좀 음. 오랜만에 지인들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네, 듣고 이거 내 결혼식에도 너무 차용하고 싶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했고 네. 저도 이제 만약에 식을 한 3, 4시쯤에 올린다라고 하면 한 2시쯤에 LA 바닷가에서 이렇게 집어 먹으면서 그리고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거 한 잔씩 들고 음. 그리고 서로 명함도 가지고 온 상태로 뭔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닉씨 이렇게 아는데요. 이렇게 서로 제 지인들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완전 그냥 미국식 파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저희만의 축제는 아닌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결혼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식에 참가하는 하객들에게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네트워킹에 뭔가 시초가 됐으면 발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럼요. 저 그렇게 맺어주는 거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결혼식을 참여하려면 물론 제가 항공권이나 숙박료 이런 것들 당연히 동봉해서 드릴 거지만 감사합니다. 덕분에 LA 해변가를 갈 수 있게 됐네요, 저는 나중에.
운파님 무조건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웰컴 파티, 그리고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식후의 행사도 좀 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 파티 대파티다. 완전 닉 결혼식 파티다. 파티 대파티 너무 맞습니다. 돈 그래서 열심히 벌어놔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파티처럼 진행을 하고 싶고, 네네. 그럼 식을 진행하는, 지금 이제 전과 후를 말했잖아요. 네네. 그럼 식 자체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 아시죠? 식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전과 그 후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입장곡 그리고 그 전에 노래들 이런 게 저는 더 네. 상상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식 행사 물어보셨는데 제가 또 다르게 샜는데 네. 이것도 그 다른 야외 결혼식을 갔을 때 약간 현악 3, 4중주가 야외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되게 그 봄의 기운이랑 어우러져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정말 비싸요. 가격은 사실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고 네. 저는 그래서 현악 3준주로 식전 행사에 이렇게 뭔가 디즈니 OST 같은 거를 그분들이 편곡을 해서 디즈니, 맞아요. 디즈니 덕후시죠, 또 닉님이. 네, 저 디즈니 게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꿈과 희망, 더군다나 그 LA 해변에서 그 맑은 날씨 쨍하게 좋고, 바다는 정말 푸르고, 바람은 선선하고, 맞습니다. 딱 그런데 약간 라푼젤의 When Will My Life Begin이나 인어공주의 Part of Your Life 네. A World 같은 게 너무 로맨틱하다. 네. 현악으로 울려 퍼지면서 제가 입장할 때는 그 디즈니 네네. 딱 오프닝 할 때 울려 퍼지는 노래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맞아. 꿈의 여정의 시작인 거야. 네, 맞아요. 제 입장곡도 지금 근데 되게 낭만적이겠다. 좀 요새는 그걸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진짜 그 인트로가 그 노래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딱 노래가 시작되면 뭔가 뭉클해지면서 막 꿈꾸는 소년, 소녀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럼 닉님이 먼저 입장하실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입장하게 할 거예요? 보통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상대가 먼저 네, 상대, 입장하는구나. 왜 바로 납득을 하시죠? 네, 상대, 네, 그렇습니다. 그 드레스 입으실 거예요? 농담이고요. 둘 다 네. 아주 멋있는 턱시도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사실 이게 망상이니까 우리 자금에 대한 제약은 아예 없이 그냥 네네,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디즈니 인트로곡은 상상도 못했네요. 너무, 와, 너무 좋아요. 뭉클하지 않나요? 마치 제가 디즈니 월드 놀러 갔었을 때 네, 가는 차에서 디즈니 노래 OST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딱 그 노래를 월드 들어가는 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제 결혼식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 멋있다. 저는 겨울왕국의 한스 왕자로 코스플레이하고 참가할게요. 근데 코스플레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재밌겠죠? 네. 아니, 이왕 디즈니 컨셉으로 하면 아예 다 같이 그렇게 꾸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상탈하시고 몸 흰색 페인트 칠하신 다음에 올라프 코스프레 하시는 건 어떠세요? 차라리 알라딘이 낫지 않을까요? 고민해 볼게요. 상탈 고민해 볼게요. 일단 살을 좀 더 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아무튼, 괜찮다. 어, 되게 핫게이들 많이 올 거잖아요. 그런 파티를 하면. 그런가요? 네. 그럼요. 그럼 다들 상탈할 텐데 거기서 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미리 해줘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각자 코스플레이를 원하는 대로 하고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겹치면 기분 진짜 안 좋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때부터 또 이제 컴피티션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는 미리 링크로 설문조사를 받은 후에, 맞아, 선착순으로 해야 돼. 네, 선착순으로 분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먼저 보내주세요. 제가 먼저 선점하게.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음식도 약간 고민인 게, 야외 결혼식 음식이 정말 고민이잖아요. 쉽지 않죠. 관리가 정말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출장 뷔페를 부르는 것도 좋다 생각을 음, 했는데, 왜냐면 또, 야외에서 식을 올리고 나서, 뭔가 식당까지 다시 걸어가는 그 거리가 너무 길어지면 좀 루즈해질 것 같아서, 맞아요. 식사는 출장 뷔페를 부르고, 그 후에 뭔가
뭔가 바닷가가 보이는 건물 하나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애프터 파티를 하면 어떨까 싶긴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뭔가 그 분장하신 다음에 디즈니 노래 불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이제 거기가 제 2막 시작. 그게 살려놨겠다. 그러게요. 하객으로 다 같이 앉아있는데 코스프레하고 앉아있으면 좀 그러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면 딱 그때 변신 타임을 각자 한 시간씩 가지고 루즈해지진 않겠다. 그럼 각자 정신없이 꾸미느라 바쁠 맞아요, 맞아요, 테니까. 맞아요. 다들 이렇게 훌렁훌렁 하고 몸에 페인트 바르고 있고 맞아, 팬티만 그러겠죠. 입고 있고, 팬티 벗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아니 아니요. 저희 결혼식을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튼 네. 스머프 분장하면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곰돌이푸 아, 분장하는 거죠. 검도리푸는 금지 리스트에 지정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으면 왜 하고 싶으시고 아니면 뭐 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동거하고, 그러니까 딱 그냥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팍스 제도, 프랑스의 팍스 제도가 있잖아요. 동거 인정하는. 네네. 그래서 사실 결혼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더 무거운 의미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정말 정말 뭔가 인생에 있어서 사실 그런 책임감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런 책임을 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겁이 난다. 그래서 결혼은 좀 무섭지만 사실 동거를 하고 싶고 나의 소울메이트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은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거인 제도를 선택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책임은 적고 하지만 법률적인 지지는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결혼식을 만약에 제가 하게 된다면 네. 사실 저도 파티를 생각했어요. 아마 근데 이성 친구들도 다들 아마 자신의 결혼식이 즐거웠으면 좋겠을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 특히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고 양 가족들을 모셔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틀에 박혀 있는 형식적인 제도를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인 위신이나 아니면 그런 맞습니다. 자신의 직책에 따라서 그런 틀에 박혀 있는 형식을 따라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미 탈피한 동성 결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내 친인척분들이 많이 오시긴 힘든 환경일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어머 이게 뭐야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이게 뭐야 하는 김에 또 파티처럼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뭔가 커밍아웃을 한 친구들이나 게이 친구들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긴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닉님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파티라는 형식은 서로 비슷한데요. 근데 저는 좀 규모를 되게 작게 하고 싶어요. 오, 얼마만큼 생각하시나요? 각자 지인 많아봤자 30명씩 토탈 60명 정도 오, 하고 일단 주로 시기 진행되는 메인 이벤트는 그렇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인앤아웃 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하고 저는 실내에서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는 결혼식장을 빌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예쁜 카페나 음? 아니면 술집을 빌려서 하고 음.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식장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바에서 네. 진행하는 느낌을 원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중간에 특히 해외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양권의 그런 파티 문화를 보면 막 다 같이 즐기다가 이제 잔 땡땡땡 하면서 이제 주목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뭔가 어나운스먼트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선서를 한다든지. 되게, 그러면 약간 시기랑 그 행사랑 사실 경계를 허무겠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파티가 결국에 그 자체가 결혼식인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 오, 저랑 제 미래의 신랑이 되실 분, 저의 미래의 제 배우자가 되실 분이 그냥 그 파티의 호스트의 위치로서 그냥 오는 사람들 이제 대접하고 인사는 하는데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그 닉님이 그 결혼식 전에 하고 싶다고 했던 파티가 저는 그게 결국에는 그게 제 모든 음, 것인 거죠. 그 파티를, 근데 그 장면을 딱 상상했는데, 다 같이 이렇게 3펜 훌쩍거리고 있다가, 주목해주세요 하면서 벨 3번 치는 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할 때, 네, 네. 그러겠습니다. 딱 서약을 하고 나서, 망치 치잖아요. 탕, 탕, 네, 맞아요. 탕. 약간 송울이 3번이 그렇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간소화하고 부담을 좀 줄이되, 하지만 형식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순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럼요. 결혼식의 의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서로 나눴던 뭐 눈길이라든지 그때 당시 내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평생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자유로운 파티 분위기로 할지언정 사회적으로 타인들에게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결혼을 알리는 순간은 무조건 가져가고 싶고요. 그리고 노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그냥 약간 게이 클럽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네. 케이팝 말고요. 네, 저는 테크노랑 하우스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싶어요. 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약간 좀 힙한, 오. 약간 시골의 정겨운 파티 느낌이 아니라 아, 좀, 되게 그냥 빵빵 뭔가 약간 그 명품 브랜드들이 하는 파티 같은 느낌으로. 돈 정말 많이 쓰시겠어요. 네. 그리고 뭐 저랑 제 미래의 배우자가 이미 명품인데 그럼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요. 저희들의 존재만으로 이미 그 공간이 바짝바짝 빛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적당히 게이, 그리고 꼭 초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대신 쇼는 꼭 하고 싶어요. 어떤 쇼를 하고 싶으세요? 내가 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결혼을 네. 축하해주는 드래킨 네. 쇼랑 고고보이 쇼가 꼭 있었으면 아, 좋겠어요. 고고보이 쇼도요? 네. 네. 그래서 고고보이랑 드래킨이랑 같이 합동 무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자, 게이라면 이래야 된다의 정수를 보고 싶다. 저의 망상이요. 이왕 우리가 동성혼 하는데, 네.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문화를, 네, 그 판의 퍼포먼스로 이제 결혼식 파티에서 즐기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죠. 우. 결혼은 혹시 이태원에서 하실 건가요? 장소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네, 굳이 이태원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태원 너무 비싸고요. 대관료가 비싸고. 그러면 약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처럼 빅토리아 시크릿 맞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너무 예쁘다. 그런 느낌도 주고 싶으신 거죠? 맞아요. 완전 딱 빅토리아 시크릿이 저의 결혼식 롤모델이에요. 아, 그러면 약간 그 고고보이 분들이 약간 런웨이도 좀 하고 이러면 되게, 오, 와우. 재밌겠죠. I like it. 네. 만약에 이제 고고보이는 댄서로서 참여를 하고요. 그런 초청하는 퍼포먼스는 드래키 분들이 해주시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드래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상상했어. 결혼식에서 그 본인이랑 어떤 배우자분도 엄청 이렇게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그 무대 뒤에서 뭔가 보디가드처럼 이 전체를 음. 관할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드래킨 분들 한 두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앞에서 무대를 하시고 그리고 뒤에서는 네. 고고보이 분들이 춤을 추고 계시네. 맞아요. 진짜 정말 재밌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신 게이 커플들이 은근히 있으세요. 한 세네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동성 결혼뿐만이 아니라 일반 결혼식에서도 그 드래킨 분이 실질적으로 그 축하 퍼포먼스를 하시는 걸 몇 번 봤었어요. 오. 근데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닉님이랑은 좀 정반대의 성향인 것 같긴 해요. 약간 닉님은 좀 성스럽고, 그 드리미하고, 뭔가 순수하고 뭔가 아름다운 결혼식 같은 느낌이면 백설공주의 새가 지저귀는 모습인 거죠, 거의.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뭐 EDM 펑크 같은 느낌으로 저는 하객들이 다 검은색 옷 입고 왔으면 좋겠거든요. 왜 검정색이죠, 하필? 예쁘잖아요. 모던 시크.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 저랑 모르겠어 배우자분 의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둘 다 올블랙으로 입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오, 네. 운파님의 결혼식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운파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티켓팅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 결혼식 표를 구하기 위해, 그 인비테이션 코드를 얻기 위해, 뭐 밀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사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상상을 했을 때 게이의 결혼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뭔가 계속 차별점을 두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했어요. 음, 그래서 굳이 블랙시크를 얘기했던 것도 결혼식은 항상 하얗고 순결하고 뭔가 밝은 느낌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게이 문화 자체는 사실 좀 더 섹슈얼함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련되고 멋있게 표현하면 저는 그게 약간 모던함의 극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던 패션의 극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런 식으로 좀 섹시하게 표현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진짜 약간 정반대의 결혼 컨셉이라서, 네. 진짜 흥미롭고, 서로 결혼식 꼭 이렇게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닉님의 결혼식을 가면 저도 약간 그 디즈니랜드 놀러 간 것처럼 가슴 벅차하면서 지금 이따 나중에 뭐지 코스플레이 하려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식단 관리하고. 맞아, 제가 운파님 결혼식 갈 때는 저랑 잘 안 어울리는 까라긴 한데 블랙 섹시 네. 컨셉으로 올백 머리 하고 등장할게요. 맞아요. 저도 샴페인 안 깔고 깐다면 데킬라랑 진만 깔아 놓을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약간 대도시 사람법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재밌겠죠. 이제 더 늙기 전에 어느 정도 자세를 축적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참 되면 좋겠는데. 향후 10년 안에 저희 꼭, 네, 네, 화이팅 이뤄보도록 하죠. 해봅시다. 화이팅. 뭐 결혼식은 못 네, 하더라도 가보시다. 네, 뭐 포티 파티라도 하죠. 좋습니다. 포티파티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밌네요, 즐겁네요. 그죠. 그래서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닉님처럼 결혼식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음파인 저처럼 결혼식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또 나만의 어떤 결혼식은 이런 거를 꿈꾼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약간, 같은 동성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장의 네. 모습을 상상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맞아요. 신기할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사실 결혼식만으로 결혼의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연애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제 결혼 후의 생활의 변화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그 파트너, 그 배우자분과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결국에 망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네. 라고 네, 얘기를 해보면 닉님은 어떤 생활을 하고 싶나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신가요? 결혼을 꾸리는 가정의 모습이라. 뭔가, 결국 낮에는 서로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꾸는 모습이겠지만 약간 뭐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 같이 김치찌개 먹으면서 한상 도란도란 음, 오늘 있었던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뭐 주말에는 네.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나 아니면 키우는 반려동물과 같이 뭐 산책을 네. 뭐 어디든 산책을 나가서 뭐 네. 근처 동네 주민들한테 좀 인사하고 하이 닉 막 이러면 하이 아, 하이 오케이. 안델라 막 이런 느낌으로 서로 아, 맞아요. How's going? 맞아요. 그런 식으로 스몰 토크도 좀 하고 뭔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중요한 네. 거는 사실 결혼을 하면 자기 일도 사실 엄청 중요한 축 중 하나인 거잖아요.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부분이기도 하고 내 자신을 잃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는 일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관계? 뭔가 직접적인 서포트는 물론 힘들겠죠. 서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 퇴근하고 나서 그냥 그 사람이 직장에 있었던 일, 뭐, 제가 들어주고, 뭐, 내가 뭐 일을 하다가 힘들었었던 일 있으면 좀 말을 해주고, 그리고 뭐 네. 아침에 늦잠 잘 것 같으면 서로 뭐 깨워주고, 뭐 아침에 밥 같이 먹고 커피 음음. 마시고, 같이 직장 출근하고, 음음.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있는 일들 그냥 앞뒤로 네 네. 그냥 시간 같이 보내는 관계 뭐 그런 거죠 뭐.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제 제 말을 딱 정리해 주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한 침대에서 같이 자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래도 이게 연애 초반에는 네. 그런 게 엄청 막 불끈불끈 달아오를 수 있지만 잠을 못 또 자죠. 나중에 지나면 맞아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에 같이 살 수 있는 침대도 하나 놓고 네. 따로 잘 수 있는 베드도 하나 놓고 네. 그리고 침대 세 개가 있는 거죠.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가 그 베드룸에 있고 네. 그리고 베드룸 2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공간을 분리해서 자고 싶을 때 거기에도 베드를 하나 설치해 두는 거죠. 어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이 그 킹 사이즈 베드에 자고 있으면 네. 아 나는 오늘 너랑 같이 자고 싶다라는 신호인 거고 아하, 오케이. 베드룸 2에 가 있으면 아 오늘 나 좀 피곤한데 네. 공간 분리해서 자겠다라는 거고 그런 아, 거죠. 이제 그런 분 두드리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 왜 또 이래? 베드룸 2에 들어간 지 108일째. 그냥 좀 나와봐. 나 먼저 출근할게.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아, 이제 뭐 서로 이제 또 아침 출근 시간 달라서 얼굴도 못 보고 헤어지고. 그런 거죠. 아, 안 돼요, 그거는. 네네. 그거는 뭐 차차하고. 근데 굳이 꼭 네. 킹베드 하나랑 작은 베드 두 개 필요한가? 그냥 베드 두 개만 두면 되잖아요. 같이 잘 수 있는 큰 침대 하나, 따로 잘 수 있는 베드 하나. 천재인가 봐요. 그렇네요. 네. 네, 두 개가 필요해요. 네. 두, 근데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각자 잘 수도 있는 공간 정도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맞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자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꼭 옆에 붙어서 자지 않아도 괜찮지만, 또 따로 잘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도 필요는 할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근데 합국날 잡아서 이제 일주일에 음, 한 번 정도는 꼭 킹 사이즈에서 자야 돼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 날짜나 뭔가 그 날짜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기록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 관계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아무리 싸우더라도 같이 살 맞대고 자야 된다. 그런 주의신가요? 라는 어르신의 말씀인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얘긴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닉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말에 동감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리 싸워도 같이 자야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가요? 네. 근데 근데 그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러다가 수면 퀄리티가 망가져서 다음날 제 일에 지장을 줄 음, 수도 저 말고 상대방의 일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네. 서로 안 좋죠. 네,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서포트하고 잠은 또 따로 또 같이가 가능한 그런 형태. 맞습니다. 그럼 경제권 같은 경우도 그럼 그 말씀이시면 각자 알아서 각자의 경제권을 꾸려나가는 방식이겠네요. 근데 아마 각자 돈에서 몇 퍼센트를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공동 생활비 뭐 음, 같이 음. 끌어나가고 나머지는 뭐 각자 저축하고. 근데 사실 제가 야무지게 막 저축하고 소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제권을 많이 가져가줬으면 좋긴 해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공동 자산을 좀 불려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뭐 상대방은 뭐 50%만 내는데 나는 뭐 7, 80%를 낸다든지 그래도 되죠, 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뭐 형 아니면 동생 아니면 야 하면서 네가 너가 돈 많이 버니까 나 가정주부 하고 싶어. 저는 뭐 근데 상대방이 그러고 싶으면 만약에 제 돈으로 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면 너무 좋죠, 저는. 야, 멋있다. 이. 각자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뭐. 좋습니다. 하우스와이프도 상관없다. 하우스와이프도 상관없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에요. 뭔가 밖에서 좀 교류를 안 하고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되면 좀 사람이 맞아요. 좀 처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네, 맞아요. 딱 그 말이에요. 돈을 막 벌진 않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나는 꾸준히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거랑 또 연결되는 게 그럼 결국에 나의 배우자와 나 그리고 주변인과의 관계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 나의 친구들 그리고 배우자의 친구들 아니면 우리 공통의 친구들 플러스 우리 생활 반경에 있는 주변 이웃과의 그런 커넥션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을지가 궁금해요. 어우. 사실 제 친구들, 제가 개인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실 제 배우자 소개시켜주고 싶고, 네. 그리고 뭐 가끔 집들이도 해서 집에서 같이 놀고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네. 식으로 제 친구들 아니면 그 배우자의 친구들 이렇게 해서 뭔가 같이 만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고, 네, 서로 뭐 교집합 많았으면 좋겠다 결론이에요. 네, 음. 서로 교집합 많았으면 좋겠고, 뭐 이웃과의 관계는 사실 그거는 되게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웃이 사실 어떤 동성 혼이나 동성 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뭔가 접근하는 걸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내 네. 친구들이 아니면 그냥 내 주거지로 공유하는 이웃 같은 경우에는 좀 친해지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굳이 먼저 밝히고 저희 결혼했어요라고 밝히진 않고 그냥 동거하는 하우스메이트 정도로 소개하겠다. 만약에 이거는 좀 보수적인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포함이에요. 제가 뭐 한국에 어떤 네. 아파트를 이사 갔어요. 그래서 막 떡을 돌려요. 근데 음. 사람들이 어머 이번에 이사 오셨나 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할 때 저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번에 이사 왔어요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보수적인 정서상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네. 저 친구 뭐 하우스메이트랑 같이 살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뭐 반지로 은근슬쩍 보여준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밖으로 표명하진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조금 네. 더 그런데 열려있는 문화권에 살고 있으면 뭐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이거 너무 낭만 그건가요? 사실 요새 뭐 미국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네. 그냥 우리끼리 같이 타운 꾸려서 살면 되죠. 그 부분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 너무 LA에 집착하나요? LA에. 한인타운처럼, 한인 플러스 네. 퀴어타운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죠. 이제 그 네. 안에서 서로 바람 나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음파님은 결혼 후에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 같이 못 살아요. 아까 막 동거인 제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왜 같이 못 살죠? 만약에 동거인 제도가 가능하다면 같이 네.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주소지가 같은 건 오케이예요. 근데 무조건 각자 방이 있어야 돼요. 같은 방에 있진 못하겠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관건은 그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이제 하우스메이트나 어쨌든 동거인과 결혼하는 배우자가 같이 살게 됐을 때 무조건 방에 각자 킹 사이즈 베드를 둘 거예요.
왜 근데 각자만의 킹 사이즈인 거죠? 일단 저 자체도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자본력이 좀 있고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고 나만의 집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되면 무조건 킹 사이즈 베드를 둘 생각이거든요. 그냥 넓은 게 편해서 그러신 거죠? 넓은 게 편해서. 이제 아, 그런데 킹사이드 베드의 장점은 이제 나 혼자도 잘 때 편하지만 거거익선 다다익선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배우자랑 같이 자기도 충분한 사이즈니까. 음. 그리고 상대방도 킹사이즈 베드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 각자의 방에서 각자 잘 수도 있고 이제 주기적으로 서로 합궁하는 것도 충분히 어느 데서나 가능하니까. 약간 좋은 전략 같아요. 본인 세계에 놀러 오기도 하고, 그 친구의 맞아요. 세계에 제가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같은 집안에 살지만 각자의 다른 영역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 두 개가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뭐 식사는 네. 그래도 같이 하시죠? 식사, 뭐 예, 거실이나 그 정도는, 그 주방이나. 정도는 같이 하고, 그 정도 같이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식사도 각자 생활 패턴이 다르면 뭐 네. 따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사실 결혼을 했을 때 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주말에 산책 나가고 이런 삶은 사실 저는 별로 꿈꾸지는 않고요. 네네.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의 삶을 영위해,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배우자의 얼굴은, 뭐 집에 네. 있으니까 계속 보겠지만, 뭔가 저녁을 같이 먹는다거나, 뭐 주말에 네. 약속을 무조건 잡는다거나, 이런 거는 필요 없다란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반대여서 놀랬어요. 저는 약간 그래도 뭔가 저녁은 항상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찌개 네. 부글부글 끓이고 있을 테니까 들어와 하면서 뭐 그런 메시지도 서로 나누고 싶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런 사람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를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연애를 할 때 그런 관계를 좀 더 지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또 같이가 가능한 거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밥 먹었는지 확인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서로 신경 안 쓰거든요, 보통. 그냥 뭐 어련히 알아서 먹었겠거니. 못 먹었으면 얘기하겠지 배고프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우.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약간 그런 독자성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같이 시간, 그러니까 데이트하듯이 각자 시간 맞춰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음. 베이스가 우리는 저녁에 퇴근해서 같이 같은 밥상에 앉아서 서로 밥을 먹어야 돼 보다는 각자 알아서 잘 챙겨 먹자. 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가 일단 애초에 제가 먹는 거를 찌개를 끓여 먹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식단을 해야 돼서 항상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기 때문에 굳이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되나. 그것도 맞네요. 식단을 하게 되면 같이 먹을 이유가 없긴 하죠, 사실. 아닌가? 아니죠. 식단도 같이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네요. 같이 샐러드 그렇네요. 한 군데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쉐어해서 먹을 수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이렇게 쉐어해서 먹으면 얼만큼 먹었는지 계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실용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저는 좀 더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삶을 좀 더 영위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주변인과의 관계도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결혼하게 되면은 약간 모든 삶의 포커스가 결혼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뭔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주셨던 거는 좀 독자적인 삶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결혼 생활 자체는 뭔가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춰야 된다라는 쪽이신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결혼 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네, 생각하기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너의 친구 나의 친구가 각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의 친구 자리에 무조건 서로가 같이 나가는 게 디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러니까 네. 네, 온라인 모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영상 서로 통화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게 될 경우에 친구들과 뭔가 같이 이제 뭔가 놀러 가거나 했을 때 뭔가 경험을 쌓을 때는 배우자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 풀이 뭔가 그 본인의 배우자와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상대가 오케이 하겠죠. 근데 나는 상대방의 오프라인 모임에는 항상 같이 가고 싶다. 내 모임에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나 혼자 갔다 올게가 되겠지만
네, 이제 상대방 지인이 친구를 만날 때 저는 항상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 그게 뭔가 삶을 서로 더 연결시킨다라는 점에서 그 같이 있으면 네, 뭐 어떤 스토리가 오고 갔는지 뭔가 그 네, 친구들과의 관계는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가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의 삶을 서로에게 이렇게 스며드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회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몸과 다름이 없다라는 베이스로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는 항상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각자 집에 돌아와서 아, 각자의 생활을 할 아, 때는 그때는 독립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그 각자의 삶은 또 각자의 인생인 거니까. 각자의 인생을 정의를 할 때 친구들 만나는 건 사회적인 걸로 정의를 하셨네요. 맞아요. 그게 각자의 삶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맞긴 하죠. 맞긴 네, 하죠. 네, 네, 근데 네. 그런 친구들과의 맺는 관계는 좀 더 소셜한 관계인 거잖아요. 사회적인 관계인 거고, 물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구축하기는 하는데,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사회적인 면과 나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봤다. 알겠습니다. 신기하네. 분리가 된 듯 안 된 듯. 약간 애매하죠. 뭔가 엄청 뭉쳐져 있는데, 근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제 그런 신기하네요. 네.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고민해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존중해 주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 항상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골조나 결혼 후 삶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는 같은 한 집에 살되 각자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소셜리한 나의 모습에는 상대방이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인 거죠. 근데 그게 연애와 결혼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합의를 받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결혼한 나의 모습은 배우자와 내가 동일시된다. 새로운 관점이라. 네네. 뭔가 사회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네. 정말 내 사회생활을 같이 한다는 의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애초에 아직까지 제가 연애를 하게 되면 친구와 보내는 시간보다 애인과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성향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면 우정을 다 버린다까진 아니고요. 이제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정에 대한 집중도가 좀 낮아지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같이 보는 게 참 좋긴 하죠. 뭔가 맞아요, 맞아요. 얘기거리가 하나 나와도 서로 다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아무튼 그렇고 경제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따로. 무조건 따로. 아예 그 공동으로 쉐어하는 부분도 하나도 없이요. 네. 그 쉐어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하겠죠. 같이 생활을 할 때 뭐 집값을 낸다거나 아니면 공통적으로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과금 같은 거 네, 정확히 네. 반띵을 하겠죠. 네, 네. 근데 그걸 말고 공동 생활비는 따로 안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파를 막 장을 봐가지고 파랑 네. 쌈장 같은 걸 샀는데 네. 고기랑 그리고 한 명은 그 야근 있어서 못 먹고 나머지 한 명은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에서 그걸 다 구워 먹어서 다 먹었어요. 근데 장은 엠빵을 했어. 그러면 어떡해요? 사실 그런 것도 각자 먹을 것도 각자 사야 된다는 주의라서 이제 그리고 야 우리 이거 네. 같이 살래라고 하면 이제 그때 그래 너 이제 우리 이번에 장본과 엠빵 하자 약간 요런 컨셉으로는 가겠죠. 근데 근데 어차피 뭔가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것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다른 화장실에서 맞아요. 다른 제품 쓰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따로 쓸 거예요. 미래의 배우자와 저는 서로 같은 향을 공유하지 않. 맞아.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걸요? 결혼했을 때 서로 향이 비슷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옛날에 아마 그 글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 그리고 네, 섹슈얼 네. 텐션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게 체취가 비슷해서라는 연구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렇게 막 독립적인 삶을 막 살고 싶다, 뭐 사회적으로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결혼이라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인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채취 얘기도 했고 향기 얘기도 했잖아요. 아, 이해를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아, 다 네, 따로 쓰는 게, 네.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어야 결혼 생활이 더 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근데 그 유지라는 건 전부 섹슈얼한 텐션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따로 또 같이 해서 따로 있는 그 섹슈얼한 텐션 때문이고, 네, 그리고 같이 있는 거는 사회적인 합의를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심동체, 부분 일심동체라서. 되게 맞습니다. 재밌네요. 따, 근데 집에서는 따로, 밖에서는 같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반대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한테 주셨던 질문인데, 네.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전 절대 안 돼요. 아, 그래요? 내가 하우스와이프 했으면 했지 상대방이 하우스와이프 할 수는 없어요. 농담이고요. 아, 네네. 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이 유지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맞아요. 각자의 일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본인을 결정지을 때 우리의 삶이 상대방의 전부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 또 따로 또 가치의 모토에서 보면, 뭐,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 방에서 보낼 텐데, 근데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 주부의 일이라는 게 좀 더 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유지되려면 사실 맞네요. 각자 하는 일이 있긴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걸 과연 넣는 게 맞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망상하는 김에 끝까지 네. 가보자면, 망상하는 네, 김에, 네. 이제 동성혼을 했어요. 그리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별이 아니라 네, 이혼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결혼을 결심했으면 사실 뭐 그렇죠. 성격 차이나 뭐 애지간한 부분들은 좀 미리 음, 좀 음. 검수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발생한다 하더라도 맞춰나가려고 엄청 맞아요.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나 뭐 회복 탄력성 이런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레벨인 건지. 근데 결혼을 했을 네. 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는 결혼을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떤 감당할 수 있는 그 레벨을 넘어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이슈가 있다거나 뭐 부모님 문제로 서로 둘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네. 좀 지속이 돼서 뭔가 서로 곁에 없는 게 좀 익숙해져 버릴 때, 뭔가 그런 것처럼 연애 음,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좀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혼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한다면, 네. 네, 그렇게 음, 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극한의 상상충인 만큼 극한의 긍정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네. 물론 다 감내할 자신이 있지만, 그럼요.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사랑의 힘 아주 크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사유는 나의 바람일 것이다. 거든요. 그 말 하시려고 이 질문지 넣으셨나요, 혹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네. 이혼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상상했으면 이혼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맞죠, 건 아니긴 맞죠. 한데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약간 균형 잡으려고 이 질문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만약에 내가 진짜 이혼하면 일단 결혼 자체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무슨 이유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람 때문이다. 운파의 결혼이 끝장이 난다면 그것은 나의 바람 때문일 것이다. 근데 그 모든 지금 조각에 맞춰지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앞에 따로 또 가치의 이유가 네. 사실 그 따로의 이유가 섹슈얼한 텐션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럼 저한테. 결국 바람의 이유도 결국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 결국 이혼하지 않기 위해 나는 따로 또 가치를 선택했다. 뭔가 뭐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있어서 그것들의 모든 걸 다 맞춘 거죠. 이렇게 한 이유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바람을 폈을 때
저는 좀 수용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정신적 바람이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되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 이후로 나에게 뭔가 변화된 태도를 네. 보여줬으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 좀 실드를 미리 좀 많이 쳐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럴 때 너무 크게 상처받을 걸 알아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을 거야라고 좀 자기 합리화를 계속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결혼 상대가 그렇게 바람을 피는 걸 나한테 들키고 정신적 바람을 피우는 걸 나한테 들키고 그리고 나에게 사죄를 하면 아마 나는 받아줄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정신적 바람을 폈을 때 상대방은 좀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음, 미래의 나의 배우자가. 왜요? 본인도 똑같이 이렇게 사죄하고 달라진 모습 보이면 되지 않나요? 그걸 받아주면 감사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혼까지 가게 되면 보통 상대방이 잘 못 받아들여줘서일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나의 바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음파님은 상대가 그런 바람 피는 모습을 봐도 뭔가 실드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그의 진정 어린 사과와 태도에 변하면 용서 가능할 것이지만 본인이 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책임이잖아요. 나의 맞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짊어질 것이냐가 이혼하냐 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친한 누나들이나 형들의 삶을 봤을 때 정말 그러니까 지팔직곤이라고 하죠. 배우자 선택 잘못해서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타인의 잘못 때문에 본인도 같이 그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경우를 종종 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경각심을 깨닫죠. 아,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큰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음파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형이시긴 하니까 네, 저는 근처에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네, 음파님은 어느 정도 결혼 생활 초반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 둘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 당장 닉님이 주변에 보는 결혼 생활들은 약간 한창 꿈에 부풀어 맞아요. 있고 행복하고 이제 맞아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이렇게 삶을 시작하는 단계일 텐데 제 주변의 인생 선배들을 보면은 다들 어느 정도 자리 그러니까 요새 결혼을 늦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기구한 삶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조금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볼 때 사실 저는 이제 지인으로서 그냥 갈라서라 제발 언제까지 그걸 책임질 거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그 끈을 안 놓으려고 힘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죠. 이미 책임이라는 거는 사실 지기 시작한 순간 네, 녹치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분들을 보면서 좀 리스펙하기도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저 정도까지로 진다고? 그렇게 요새 이혼이 흠이 아니다. 이혼은 너무 잘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신중하게 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파님의 어떤 이혼 그리고 네. 결혼 후 생활에 대한 얘기 잘 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서로 극명하게 보여지는 색깔의 차이로 앞으로 또 어떤 주제로 리얼 망상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에피소드를 진행할 거라는 확신이 좀 있어요. 오늘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했던 거를 좀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닉님이랑 각자의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 후의 삶은 어땠으면 좋겠고, 그 더 나아가서 이혼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할 것인가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망상을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음에 더 새로운 주제, 더 재밌는 주제, 그리고 다양한 시선들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로 닉님을 다시 한번 또 모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에피소드가 새롭게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움파였고요. 닉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